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단지국어의 주의 쌤입니다. 순한맛 문법 기본이라고 화면에다가 띄워놨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에요. 문법이 의외로 조금만 공부를 해놓으면 답이 딱딱 나오네. 예측이 가능하네. 이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하기가 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아 맛이 아니고 순한 맛이라고 달아놨고요. 우리 모든 문법의 기본이자 자주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그런 개념들만 쌤이 모아가지고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함께 할 거라고 했죠. 근데 지금 집에서 방에서 함께 하기 싫다고 막 속으로 말한 사람 다 보여요. 다 들리고. 그러지 말고 같이 파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에피소드 이름 뭐냐면요. 이거 지난 주말 사실은 강의했던 건데 제가 다시 추려가지고 강의 찍는 거예요. 어근이 너무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한 꿀팁을 마구마구 방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간이랑 어근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말 자체가. 어떻게 쓰임이 다른지 다음 장 가서 우리 보도록 해요. 자, 페이지를 넘겨봤더니 어근 비슷하게 생겨서 너무 헷갈려 라고 제가 써놨죠. 우리 어근 말고요. 일단 어간부터 확실하게 알자고요. 어간부터 알려면 어간의 뭐랄까 짝꿍? 어간의 단짝 친구? 어간이 좋아하는 그 개념이 어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간은 말이죠. 어미랑 서로 짝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간과 하나로 묶어서 외우세요. 어미가 같이 노는 단짝 친구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어간을 얘기하면 자동으로 머릿속으로 어미는 그럼 뭐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반대로 말하면 어미를 찾아야 되는 순간이 오면 어미만 찾고 마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 앞에 어간이 뭘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어간을 찾고 어간 뭐 뒤에 접사가 뭘까? 이거 찾을 필요 없다고요. 어근이 뭘까? 이거 지금 우리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어간이 나오면 필수 불가결하게 어미를 우리가 찾아야만 해요. 네, 그 다음에 어미를 알게 되면 이제 어간을 우리도 그 다음에 알아맞혀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어간, 어미, 어디에서만 우리가 논할 수 있는지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로지 우리 말의 9가지 품사 중에서 동사, 형용사에서만 얘기를 꺼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서술격 조사도 일부 포함되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우리 기본 단계니까 좀 명확한 것만 일단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단어 엄청 많죠? 우리말 단어. 사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전이 얇던가요? 두껍죠, 엄청. 그 두꺼운 사전 안에 뭐가 가득 있지? 단어가 가득 있는 거 알죠? 그죠? 이 단어를, 그렇게 많은 단어를 줄을 쫙 성격대로 세우면은 몇 개의 라인, 몇 개의 줄이 나온다는 걸까요? 9가지 줄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어의 종류를 나눠보면은 9가지의 품사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중에서요. 동사, 형용사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어. 얘네들한테서만 뭘 논할 수 있다? 어간, 어미를 논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2가지부터 우리 얘기해보고 문제로 바로 적용을 해봅시다. 자, 이 동사, 형용사 같은 애들을 말하기 너무 귀찮으면 용언이라고 딱 2글자로 줄여 말해도 돼요. 용언이라 말해도 동사, 형용사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용언이 활용이라는 걸 할 때 변하는 뒷부분이 어미, 안 변하고 고정되어 있는 앞부분이 어간이에요.
억은 아니고 어간이에요. 실수하지 않기.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있는 사람 있죠. 아, 선생님, 활용이 뭔데요? 활용한다는 게 뭔데요? 아, 활용을 제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활용은 별거 아니고요. 이게 기본형이란 말이에요. 이 단어들의. 즉, 우리 솟고라는 말을 어디서 봤어? 그러면은 이거를 사전에서 찾을 때 솟고라고 사실 치지 않고 기본형으로 치거든요. 솟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예쁜애라는 단어를 찾았어. 그러면은 예쁜애를 예쁘다라는 기본형으로 바꿔서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 이제 말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기본형이 이렇게 존재하고 얘네가 기본형이에요. 어떤 말에 기본형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존재하고 기본형이 있다는 게 뭔 또 말일까요? 이렇게 변화를 주는 그게 가능한 게 지금 활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솟다를 언제나 솟다로만 쓰는 게 아니고 솟아라고 할 때도 있고, 그쵸? 솟고라고 말할 때도 있고, 아, 솟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쁘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단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걸 활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떻게 활용을 해도 기본적인 의미가 변하지 않는 거 아시겠죠? 솟고 해도 솟는 의미고, 솟네 해도 솟는 의미인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모아보면요. 동사랑 뭐밖에 없다? 형용사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동사, 솟다와 형용사, 예쁘다 가지고 우리 어간어미 배웠으니까 한번 맞춰볼까요? 이 끝에 다나, 아나, 고나, 네 같은 애들은 막 변하는 부분이죠. 끝에 있는 변하는 부분.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간일까, 어밀까? 어미지. 잘했어요. 자, 근데 솟다의 솟이나 예쁘다의 예쁘는 뭘 해도 안 변하는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 변하는 동사, 형용사의 앞부분을 근 아니고 어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근접사를 얘기하기 전에 어간, 어미부터 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간, 어미를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이제 드디어 빠르죠? 어근접사 얘기로 넘어가고 이 얘기만 이해되면 끝이야. 자, 어근접사는 어간어미랑 좀 달라 많이. 그래서 아까 어간어미는 무슨 품사에서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간어미는 동사, 형용사에서만 얘기를 꺼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근접사는 아니에요. 동사, 형용사에서도 어근접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동사, 형용사가 아닌 뭐 예를 들어볼까요? 명사, 뭐 부사 이런 애들한테서도 어근이 뭐냐, 접사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얘기 다 꺼낼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자, 그럼 문제. 사과라는 말이 있다? 사과라는 말은 근데 명사란 말이죠. 그쵸? 자, 이 명사 사과는 어간, 어미는 얘기할 수 있게 없게. 동사,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니까 어간, 어미 이런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과가 뭐 어떨 땐 사, 괴되고 어떨 때는 사, 고되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언제나 사과는 사과로만 쓰이지 뒷부분이 막 변한다든지 그러는 건 없네. 자, 그래서 이 명사 사과는 어간, 어미는 꺼내지 못하지만 어근, 접사 얘기는 꺼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어근, 접사 얘기를 꺼낼 수 있는데 아직 뭐 배우지 않았지만 제가 그냥 쓸게요. 얘 어근이라는 거 하나가 있어요, 사과는. 자, 이 뭐냐고요? 이제 볼게요. 어근, 접사 얘기. 자, 어근은 어간이랑 달라요, 의미가. 많이 다른 거 보여요? 어간은 아까 뭐로 나눠서 붙인 이름이에요? 동사, 형용사에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가지고 나눠서 안 변하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어근은 그 변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단어에서, 어떤 단어, 한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가장 센 부분, 그걸 어근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자, 그리고 접사는 반대적인 의미가 들어갈 것 같은데, 즉, 의미가 가장 센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자, 접사의 특징. 혼자 못 쓰이고요, 일단. 물론 어근 중에서도 혼자 못 쓰이는 어근 많아요. 자, 근데 접사도 혼자 못 쓰이는 앤데, 접사는 늘 혼자 못 쓰여요. 어근은 일부의 어근이 혼자 못 쓰이고. 자, 그리고 혼자 못 쓰이고 어근이 반드시 접사의 앞이나 뒤에 있어야만 해요. 즉, 어근 없으면 접사는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 어근이 있어야 이제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어근에 비해서 상당히 약해요. 그러니까 어근의 의미를 조금 도와주는 느낌? 서브 느낌이지 절대 메인이 되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아니면 문법적인 어떤 역할만 해요. 예를 들어서 피동이나 사동을 만들어준다든지 품사를 바꿔준다든지 뭐 요런 문법적인 얘기만 가능한 애들이 바로 접사입니다. 느낌이 다른 거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어간과 어미도 논할 수 있고 어근과 접사 얘기로도 논해볼 수 있는 품사는 어떤 애들이 있나요? 동사랑 그쵸? 형용사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 말풍선 좀 볼래요? 오, 그럼 동사나 형용사는 어간어미도 존재하니까 요 얘기도 해볼 수 있고 어근접사라는 얘기로도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가 뭔가 얘기할 거리가 많아서 그렇게 시험에서 나오고 잘 나오고 또 많이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간, 어근이 뭐가 다른지 그런 걸 좀 보긴 봤어요. 근데 이렇게만 본다고는 조금 완벽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자, 제가 주의 표시 하나를 다뤘는데 어미 기억나죠? 벌써 까먹은 사람 없죠? 어미. 근데 이 어미는 방금 전에 어근 접사 논할 때 뭐가 어근이고 뭐가 접사야 뭐 얘기할 때 어미 부분을 만나면요. 그냥 어미가 나왔네? 어미구나 하고 투명인간 취급해 주세요. 즉 그냥 어미네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요. 그 어미를 보자마자 비슷하게 막 별 의미 없는 것 같다고 접사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미는 그냥 어미입니다. 어미를 만나면 어미 나왔네 안녕 하고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접사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당연히 어근도 아니에요. 요게 뭐 딘딘은 딘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로 이렇게 유행하는 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미도 그냥 어미라는 소리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단어로 한번 볼까요? 해볼까요? 응. 자, 어근접사 나누는 연습만 한번 해보도록 해요. 아까 봤던 솟다 나왔죠? 그쵸? 솟다 나왔는데 아까 어간이 솟이었고 안 변하는 부분 변하는 뒷부분이 어미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다른 이야기,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얘기, 즉 어근접사 얘기를 해볼게요. 어미가 나왔어. 그럼 어미는 그냥 어미 안녕 하고 무시하기로 했죠. 어미 패스. 우리 요 남아있는 요 부분이 뭔지만 생각하면 돼요. 자, 어근일까 접사일까? 얘들아 솟다, 솟고, 뭐 솟아 이런 말에서 의미가 중심이 되고 센 부분은 어디겠어요? 솟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솟은 어미 뭐 그다음에 뭐 어근접사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근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연히 솟다라는 말은요. 어간과 어근이 솟으로 일치하네요. 그리고 접사는 죄송해요. 갑자기 막혔어. 그래서 접사는 없다.
어미를 접사라고 하는 사람 없죠? 어미는 그냥 어미다 하고 넘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근으로 다 판단했으니까 접사는 없는 말이네. 자, 그럼 비슷한 듯 다른 치솟다 예를 볼까요? 얘도 어간 어미부터 그냥 나눠볼까? 나온 김에. 어디까지는 안 변하고 어디는 변해요? 치솟고, 치솟아, 치솟다 이런 거 보면은 여기까지는 안 변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치솟 이 두 덩어리가 간이야. 그리고 역시 여기가 변하는 부분이니까 어미야.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어근, 접사 얘기로 넘어가려고 해요. 어근 접사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어미는 우리 아시죠? 두 명 인간 처리해주고 패스하시고 여기는 어근 접사 얘기 꺼내면 안 됨. 자, 치솟에서 아까랑 똑같죠? 어디가 의미가 센 부분이겠어요? 솥이지. 그러면 이 솥 부분 선생님이 형광펜 칠할게요. 자, 이 솥 부분이 뭐가 된다?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은 근인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색깔로 또 칠해 볼게요. 칠하는 부분은 혼자 나오지도 못해요. 이거 혼자 못하죠. 솥이라는 어근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고 혼자 쓰이지도 못하고 의미도 좀 약해. 갑자기라는 뭐 그런 느낌의 뜻을 조금은 주는데 솥에 비하면 의미가 약하죠. 이게 바로 뭐야? 접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접사인데 어근보다 이렇게 앞에 나오는 접사는 머리 두자 써서 접두사라고 해도 돼요. 그냥 접사라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접사가 치 있고 솥이라는 어근이 있는 단어였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헛돌았다 해볼게요. 이번엔 그냥 어근 접사 얘기만 잘 우리 해보도록 할까요? 헛돌았다? 얘들아, 헛돌았다 이런 거 나오면 기본형, 항상 기본형부터 생각하기. 기본형은 시간 같은 표현은 다 빼는 거 아시죠? 사전에서 찾을 때 기본형은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건 다 빼세요. 헛돌다 이게 기본형이죠. 그쵸? 자, 그러면 헛돌다. 어떨 때는 헛돌고, 헛돌았다.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라서 사실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버렸네. 여기까지가 간. 아시라는 어미, 다라는 어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은 어근접사만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어근접사 얘기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헛돌다라는 말을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헛돌았다가 제시돼 있어도 기본형으로 보시고 여기서 어떤 글자가 의미가 센 부분인지 말해봐요. 헛일까 돌일까? 다는 어미니까 이건 어미니까 투명인간 처리해주기로 했잖아요. 헛 아니면 돌이 어근인 거야. 그쵸? 아시겠죠? 돌이 바로 어근인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헛은 혼자 쓰이지도 못하고, 어근이랑만 붙어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고, 의미도 약하니까 이게 바로 접사. 그 중에서도 접두사 나온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지팔피어도 볼게요. 지팔펴도. 이게 원래 기본형이 짓발, 히다죠? 이거 기본형, 이거 아닙니다. 짓밟다 아니죠. 기본형 짓밟다는 전혀 다른 말이죠. 짓밟는 건 스스로 짓밟는 거고, 짓밟히는 거는 남한테 당하는 거니까 전혀 의미가 달라서 이거 다른 말이에요. 짓밟히다라고 기본형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의미가 센 부분이 어딜까? 거기가 아마 어근이겠죠. 자, 바로 여기가 어근. 됐어요? 자, 그 다음 짓. 어근 앞에 나와서 어근의 의미에 약간의 서브적인 의미를 더해주니까 얘가 접두사.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건 아직 어려울 거예요. 요 히. 이히리기 막 이런 말이 어근 바로 뒤에 나오면요. 피동이나 남시키는 뭐 사동? 이런 걸 만들어 주는데 지금은 좀 머리 아프니까 얘도 어쨌든 접사라는 거. 그것만 알고 갑니다. 근데
어근 앞에 나오면 아까 접두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근 뒤에 나왔기 때문에 꼬리에 나왔다 해서 꼬리 밑자 써서 접미사 이렇게 부르고 넘어갈게요. 자, 즉 지시라는 접사, 발비라는 어근, 휘라는 접사. 어도는 그냥 어미 안녕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떠넘기다라는 이 한 단어를 이렇게 떠가 원래 뜨어라서 늘려 적었어요. 뜨어넘기다. 여러분 뜨어넘기다. 뭐와 뭐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생성된 말 같아요? 뜨다에 그치? 뜨다. 그다음에 넘기다. 이게 만나서 된 거죠, 지금. 뜨어 넘기다. 자, 그래서 뜨다. 기본형은 뜨다. 근데 어떨 땐 뜨어, 어떨 땐 뜨고 막 이렇게 변하겠네. 어미는 여기네. 어미 안녕하고 어미 지워줘요. 어미 그냥 투명인간 처리.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가 무조건 어근. 어근. 자, 그 다음 넘기다 볼게요. 넘기다는 넘기니, 넘기고 막 이렇게 해보면 알 수 있죠. 뒷부분에 고나 다 이 부분이 어미네. 그럼 어미 안녕하고 지금 어근 접사 얘기할 때는 그냥 무시해 주세요. 그럼 이제 넘과 기가 남았는데 여러분 아까 밟히다도 어디가 어근이었는지 알죠? 여기가 어근이었잖아요. 밥. 여기도 넘기다는 어디가 더 의미가 센 부분이죠? 넘. 그래서 넘이 어근. 됐어요? 그리고 이게 남한테 떠넘기는 거, 넘게 하는 거. 자, 이게 기가 이희릭이 아까 막 나오면은 뭐라고 막 한다고 했죠. 그거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일단 적고 볼게요. 접미사입니다. 접미사. 접사예요, 접사.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려운 얘기들까지 일단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어간 우리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 건데 이제 요 세 가지만 보고 끝내요. 자,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어간, 어미, 어근, 접사로 세 가지 단어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잠깐 일시정지 한 다음에 하시고요. 다 고민해 보신 다음에 저랑 정답 맞춰봐요. 자, 어간 먼저 볼게요. 어간, 자랑스럽다, 자랑스럽고,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럽까지는 안 변하니까 여기가 어간. 여기는 변하는 부분 어미. 됐어요. 자, 그럼 치뜨니도 볼게요. 치뜨고 치뜨니 이렇게 안 변하는 부분 어간. 여기 어미. 자, 그 다음에 빛나다라는 단어도 빛나네, 빛나고, 빛나니까 이렇게 빛나까지 안 빛나, 안 빛나? 안 변하죠. 그래서 이게 어간. 여기가 어미. 쉽죠?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어근접사 얘기 들어갈게요. 어근접사 얘기는 주황색 펜으로 쓸게요. 자, 자랑스럽고 해서 어미, 안녕하고 지워주세요. 어근접사 얘기에선 그냥 어민 어미다. 자, 그럼 이제 어근을 찾자. 어느 말이나 어느 단어나 어근은 꼭 있거든요. 얘들아, 접사는 없을 수도 있어. 이거 적어놔. 접사는 단어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어근은 다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거 빼고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자랑스럽고 해서 자랑이 어근인 거 아시겠죠? 뭐뭐스럽. 이게 접사야, 이게. 오케이. 자, 그 다음 치뜨니에서 뜨다. 뜨다라는 말이 어근이겠고 치가 접두사, 접사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빛나다는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더라. 일단 뭐와 뭐가 붙은 건 줄 알아요? 명사 빛. 그거랑 나다라는 말이 붙은 거야. 그래서 빛이라는 이 단어 어간어미는 없었겠죠? 명사니까? 그렇지만 어근접사는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빛은 접사가 아니고 어떤 단어든 무조건 어근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어근인 거죠. 그리고 그냥 봐도 빛 얼마나 의미가 세요. 그죠? 그래서 어근이랑
나다에서 이건 어미고, 그쵸? 어미 안녕 하고 지우고, 나가 어근이겠네, 이 단어에. 그래서 어근, 어근 두 개가 만난 단어입니다. 접사는 없네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개념을 잡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조금 더 잡혔나요? 잘 잡혔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돌려보는 것도 좋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돌려본다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